기시스트 화학물리학과 권상희 교수님 초전도 양자회로 연구실 학부연구생 소수부로 현재 기초학부 물리 트랙 전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기초학부 박은지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초전도 큐비트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요. 전 발표에서 초전도 큐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내용이 조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먼저 큐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그 디빈센조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큐비트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7가지긴 한데 그 중에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조건은 5가지고 나머지 2가지 같은 경우에는 양자 통신을 위한 조건이라서 일단 5개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아까 이제 전 발표에서 0과 1 상태를 이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상태들이 잘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큐빗을 하나만 이용할 건 아니니까 이제 여러 큐빗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들이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현재 연구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나 아니면 이온 트랩 이런 것들이 다 1번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보통 큐빗을 돌리면 0캣으로 설정을 하고 가는데 얘가 이제 잘 되어야 하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초전도 큐비트는 이게 잘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헤런스 타임보다 당연히 저희가 게이트 실행 시간보다 코헤런스 타임이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게이트를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면 마지막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팅 큐빗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소개를 하자면 앞에 발표랑 겹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LC회로 같은 경우에 LC회로 형태로 만들어지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하브 오메가 n 플러스 2분의 1로 각 간격관이 이제 같죠. 그렇게 되면은 0에서 1만큼 전이하는 에너지를 쏘았을 때 0에서 1만큼의 전이가 아니라 1에서 2, 2에서 3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1번 조건에 의해서 저희는 0 또는 1만 정의를 해야 되고 0에서 1로 가는 상태만 사용해야 되고 나머지는 큐비트로서 사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간격이 같은 것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간격이 같은 것을 없애는 non-linearity를 만드는 것이 조셉슨 정션이고 그것이 이제 조셉슨 정션이 되는 것이 그 사이에 있는 인슐레이터의 터널링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전도 큐비트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초전도체에 대해서 가볍게 소개를 하자면 초전도체라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저항이 0으로 가는 초전도성을 보이는 어떤 컨덕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와이스너 효과 같은 것들이 초전도 큐비트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초전도 큐비트는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초전도 큐비트에서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것이 쿠퍼 페어입니다. 쿠퍼 페어 같은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일렉트론 2개가 한 쌍을 이루는 것을 보고 쿠퍼 페어라고 하고요. 이것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한 전자가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모멘텀 P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레티스 사이를 지나갑니다. 레티스 사이를 지나가면은 이 레티스들은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에 어쨌든 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순간적으로 여기 이 지나가는 전자 쪽으로 플러스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플러스 차지가 더 한쪽에 몰리게 되니까 다른 전자도 그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멀리에서 보면은 마치 한 전자가 다른 전자를 이끄는 것 같은,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보이게 돼서 얘네들을 쿠퍼 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쿠퍼 페어라고 하긴 하는데 대신에 두 전자 사이의 거리가 막 가깝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P와 마이너스 P를 가진 두 쌍이 하나를 이루어서 가는 것을 쿠퍼 페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퍼 페어가 깨졌을 때 한
전자 한 전자를 저희가 중입자의 커지 파티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커지 파티클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요. 이때 여기 보이시는 델타 값이 초전도 슈퍼컨덕팅 에너지 갭이라고 해서 이 갭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커지 파티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름의 에너지 주위에서는 이 커지 파티클의 에너지가 다음과 같고 델타랑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쿠퍼 페어니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 델타만큼의 에너지를 가하면 그 여기에서 이제 밸런스 밴드에서 컨덕션 밴드로 상태 일렉트론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쿠퍼 페어가 깨진다. 그러면 쿠퍼 페어가 깨졌기 때문에 초전도성이 깨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쿠퍼 페어가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이제 이 에너지만큼 안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지면은 열적인 진동이 있고 그다음에 저 전자 두 개 사이에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는 쿠퍼 페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셉슨 정션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초전도 큐비트의 가장 중요한 소자인 조셉슨 정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셉슨 정션은 쿠퍼 페어를 통해서 이제 슈퍼컨덕터, 인슐레이터 슈퍼컨덕터에서 SIS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제 중간에 있는 인슐레이터 베리어를 터널링하는 것을 통해서 전류가 전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터널링의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그러면은 전자 하나가 터널링하는 확률도 되게 낮은데 쿠퍼 페어는 전자 두 개인데 이게 어떻게 전이가 잘 돼서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개가 동시에 터널링 될 확률이 너무 낮아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쿠퍼 페어가 있고 그 중에서 하나가 전이가 되면은 반대쪽에 있는 슈퍼컨덕터에 있는 다른 일렉트론과 다시 쿠퍼 페어를 이루면서 마치 이제 왼쪽에 있는 슈퍼컨덕터에 있는 쿠퍼 페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전류가 흐르는 것은 슈퍼컨덕터 두 개의 위상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식에서 N은 여기 밑에 보이시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N은 그 두 개의 전자 수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J는 에너지입니다. 조셉슨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때 흐르는 전류가 조셉슨 정션에 흐르는 전류가 IC sin phi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IC는 임계 전류라고 해서 초전도체가 유지되기 위해 초전도체를 유지하는 최대 전류, 그러니까 이 조셉슨 정션에서 흐를 수 있는 최대 전류이고 이거 이상으로 전류가 흘러지면은 초전도성이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두 슈퍼컨덕터의 위상 차이고요. 네, 그래서 조셉슨 정션을 이용을 해서 큐비트를 제작하는 것은 크게 원래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가 아일랜드 베이스 큐빗이고 하나가 루프 베이스 큐빗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나누고 이제 앞에 있는 아일랜드 베이스 큐빗 같은 경우에는 전하 큐비트라고 부르고 B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 큐비트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 차이는 넘버 베이스랑 페이스 베이스 중에 어떤 것이 더 퍼져 있는지에 따른 건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 지금은 뭔가 이게 너무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냥 제너럴하게 아래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의 해밀토니안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E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커패시터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EL 같은 경우에는 이 인덕티브 에너지로서 이제 인덕터를 충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J는 이 접합에 정정되어 있는 에너지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N 값이 외부 바이어스에 의한 전하 오프셋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듣는 게 전 발표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트랜스몬 큐빗인데요.
트랜스몬 큐빅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이 C의 저장 용량을 늘려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캐패시터의 에너지를 EC분의 Q제곱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그럼 이때 C가 커지면은 이 C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C 값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외부 바이어스에 의한 오프셋의 영향이 줄어들겠죠. 근데 외부 전하에 의한 것은 말 그대로 노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에 좀 둔감한 큐빗을 만든 게 저희가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트랜스몬 큐빗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효과적인 큐빗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가 첫 번째가 proper operating frequency range라고 해서 낮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작동을 하긴 하는데 보통 10mK 켈빈 정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경우에 큐비트의 그 전위 주파수는 커지 파티클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에너지 갭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그 에너지 갭이 초전도 큐비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재료인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100GHz 정도 돼서 이제 그거 지켜서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10mK 실험을 하고 그게 약 200MHz 정도 돼서 큐비트의 전위 주파수는 최소 기가헤르츠 이상은 되어야 커지 파티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지 언하모닉시티가 이제 커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그 넌리니어리티를 만들어서 0에서 1로만 가는 것만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1에서 2로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최소한 100MHz 이상이어야 한다. 그 0, 1과 1, 2의 차이가 100MHz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앞에서 나머지 3개는 이제 그냥 나머지 이제 4개 같은 경우에는 앞에 디빈센저 크리테리아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하게 코헤런스 타임이 길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큐빗을 하나만 쓸 건 아니니까 커플링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컨트롤이나 패브리케이션이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커플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발표 시간이 15분이라 가지고 일단 뺐는데,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캐패시터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덕터 기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발표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드리자면, 사실 앞서 있던 발표 내용들과도 연관이 있는데 초전도 큐비트 외로 실제 2D 레이아웃을 보니까 어떤 십자가 형태가 로지컬 큐빗들이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로지컬 큐빗들 각각이 어떤 회로의 집합이고 이 회로들이 그러면 전선 같은 형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물리적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엄청 잘 아는 건 아닌데 아마 보신 그 플러스 모양의 트랜스몬 큐빗으로 그 조셉슨 정션을 만들 때 저희가 그 이 플러스가 하나가 슈퍼컨덕터 하나가 슈퍼컨덕터 이렇게 겹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각각의 슈퍼컨덕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커플러 아마 회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커플링이 되어야 되니까 그게 인덕터로 연결이 되어 있던지 아니면 캐패시터로 연결이 되어 있던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회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 보시니 꾸불꾸불한 게 공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로컬 커플러인데 그런 건 이제 그 로컬 커플러면은 각각을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닌 논로컬 커플러도 연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까진 잘 모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도 없으시면 이상으로 박은진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6년 물리화학 연합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그리고 발표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들 감사합니다.